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할리데이비슨의 헤리티지 클래식 114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스포스터 계열의 아이언 883하고 40의 스페셜을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소프테일 라인업에 있는 헤리티지 클래식 114 모델 리뷰고요. 지금 5월달에 프로모션이 참 좋더라고요. 200만원 할인도 해주고 또 200만원 크레딧 바우처도 주고 또 뭐 24개월 무이자도 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할리데이비슨이기도 해서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제 체격이 178cm에 75kg인데 이전에 뭐 투어링 계열이라든지 CVO 모델도 타봤지만 약간 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테일에서 이 헤리티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가장 소프테일 안에서는 상위 모델인데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투어링으로 가서 로드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리트 글라이드로 가게 되면은 좀 크게 제 체격으로 달리기에 그 달릴 때는 모르겠는데 무엇보다 일단 봤을 적에 그 덩치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라서 이 헤리티지 클래식까지가 내 체격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헤리티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멋을 많이 부리지 않았어요. 머플러도 보면 그냥 오랜 할리데이비슨에서 봤었던 그런 쭉 뻗은 두 가닥 머플러가 나와 있고요. 컬러는 지금 빌리아드 레드와 비비드 블랙 투톤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3,690만원인데 이건 3,740만원, 50만원 더 비싸요. 그리고 보면은 클래식한 요소들이 나름 많이 있어요. 앞 타이어 두께도 그렇고 저런 카울도 뒤에까지 많이 길게 내려와 있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번호판 밑으로 길게 내려와 있어서 약간 스커트 같은 그런 뒤쪽 펜더가 있고요. 이 새들백은 이 헤리티지 클래식은 기본 장착입니다. 그래서 쟤는 떼면은 말 그대로 그냥 크루저가 됩니다. 지금 시트고는 680mm예요. 그래서 할리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핸들바 자체도 반만세 정도의 자세가 나오는 그런 핸들바여서 상당히 편하게 라이딩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 백레스트도 지금 옵션을 달아 놓은 거고, 또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엔진 가드, 또 뒤쪽에 있는 새들백 앞에 있는 요 가드들도 모두 옵션이에요. 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풋패그도 마찬가지고요. 이 윈드실드도 순정 장착이 돼서 나오는 윈드실드고요. 보면은 이제 절반이 검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저거 그냥 투명하면, 로드킹처럼 투명하면 좋겠는데 시야가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가 라이딩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방 시야는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등 역시 순정입니다. 지금 데이라이트하고 안개등은 모두 LED인데 이 방향지시등은 할로겐 전구예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쪽 방향지시등과 후미등 모두 할로겐 타입. 뭐 LED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모델은 약간 좀 그런 클래식한 느낌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옛날 할리데이비슨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는 16인치로 크기는 같고요. 하지만 폭이 앞은 130, 뒤에가 150입니다.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하지만 선해적인 부분에서는 좀 느긋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스포크도 들어가서 아무래도 좀 더 충격에 좀 도움되는 건 있겠죠. 일반 그 캐스트휠보다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휠 허브도 보면 이거 꼭 지금 반사가 잘 돼서 더 잘 보이시죠? 예쁩니다. 마이바흐 떡판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신 소프트웨어 셰시가 들어가서 앞뒤 서스펜션도 달라졌죠. 앞도 도립식이고 또 뒤도 이제 모노샥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뒤에는 프리로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의 엔진 114는 뭐 다른 이 엔진이 들어간 모터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보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여전히 멋집니다. 에어 필터도 지금 동그란 게 아니고 이제 타원형으로 바뀌었죠. 연료 탱크는 지금 그리고 18.9L예요. 그래서 가득 채울 경우에는 뭐 300km는 충분히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옵니다. 약간 그런 땅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어서, 거기다가 얘는 지금 투톤이어 가지고 그래서 더 좀 예뻐요.
그리고 또 헤리티지 클래식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트에 박힌 스터드예요. 이게 전 세대에서도 스터드가 박혀 있었는데 그땐 동그랬었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고 색깔도 검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이지 않고 시트와 오히려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죠. 이 새들백에도 마찬가지로 스터드가 박혔고요. 또 연료 탱크는 이제 라이더 뷰에서 내려다 본다면 이렇게 가죽 트림을 대놔서 이것도 어떤 멋스러운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도 빠짐없이 스터드가 박혔어요. 계기판은 지금 이제 전자식과 아날로그를 섞어 놓은 이제 최신의 할리 데이비슨 계기판이 들어갔고, 속도계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작은 디지털 창이 있어서 연료 게이지, 그리고 또 엔진 회전계, 또 주행가는 거리, 시간도 나오고요. 총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주행하면서 보면은 라이딩간에는 가끔은 이 해가 정수리 위에 떴을 경우에는 반사가 심해서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일 때는 있었습니다. 이 연료 캡은 지금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매립이 되기도 하고 돌려서 쉽게 열 수도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지금 보시면 잡았을 경우에 참 편하게, 제 키가 178인데 참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거리와 높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요. 숄더 체크를 부득이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자동차라든지 모터사이클도 잘 보이는 편입니다. 투어도 편히 갈 수 있게끔 왼쪽에 버튼을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누르면 활성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셋, 그리고 위로 올리면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안개등 버튼도 있고요. 클렉션도 꽤 크죠. 오른쪽 버튼은 이제 킬 스위치하고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또 방향지시등은 여전히 이제 할리처럼 오른쪽 왼쪽이 나눠져 있죠.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기어 레버도 지금 시소 타입으로 바꿔놨는데 이거 역시 옵션으로 한 거고요. 발판도 바뀐 거고요. 네, 이쪽에 더비 커버라든지 프라이머 커버 모두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새들백은 용량은 크진 않아요. 근데 열어보면 뭐 헬멧 넣는 거는 안 되고요. 모토 캠핑 떠난다거나 할 때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양쪽이 용량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블랙박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이게 지금 순정 할리에서 작업을 한 거라서 이렇게 잘 뭐 선 마감이라든지, 앞에도 요 휀더 위에 아주 자연스럽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클래식이라는 모델명이 써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휀더에 헤리티지라고만 써 있어요. 네, 이 영상은 할리 데이비슨 헤리티지 클래식 114의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키는 178cm입니다. 그래서 얘가 건조 중량이 320kg 정도 되고요. 뭐 오일류 같은 거 채우면 한 34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뭐 일으켜 세워본다거나 하면은 딱히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외장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편한 자세가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 방석이 거실 소파 같은 그런 푹신한 방석이긴 합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이 윈드실드는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톡 빼면은 빠집니다. 전에 팻밥에서도 이게 있었죠. 윈드실드가 얘랑은 다르지만 그냥 액세서리였지만, 자세를 취해보면은 앞으로 살짝 포워드 스텝이 나오고요. 아주 미들 스텝은 아닙니다. 살짝 포워드 스텝이 나오고, 뭐 브레이크 밟는 거라든지 아니면 장거리 갈 경우에 발을 올리는 것들도 모두 편하겠고, 사이드 미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름 탱크가 주는 그런 볼륨감이 꽤 좋아서, 할리 데이비슨 담당자 말을 잠깐 빌리자면 이 소프테일 안에서도 헤리티지 클래식 114 같은 경우는 소프테일 트림 안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비싸 보이는 모터사이클인 건 맞습니다. 이런 도장 상태라든지 부품 파츠적인 것들 하나같이 다 고급이죠. 가공도 잘 해놨고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라든지 클러치 잡는 거는 근데 좀 악력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성 라이더가 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익숙해지면 모르겠으나 텐덤자도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얘도 텐덤을 신경 쓸 수 있을 테니까. 자, 보시면 지금 똑바로 서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어서, 예, 만약에 근데 제가 텐덤을 하고 간다 그러면 라이더가 여기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럴 경우는 이제 짐을 더욱더 머리를 써서 싸야겠죠. 뭐 2열 승객을 위해서 뭐 열선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얘가 시트고가 680mm인데 세워보면 거의 허벅지 중간까지 옵니다. 높이가. 배기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미러케일 엔진은 정차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시트 통해서 그리고 바 통해서 전해지는 페달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은 남아 있는데 달려보면은 잦아드는 게 느껴지고 스네칭해 보면 네. 이 진동이 근데 감을 적에는 상당히 뭐랄까 군대에서 우리 기관총을 쏴본 적은 없지만 사격할 때 그냥 우리 뭐 영화에서 봤었던 람보가 기관총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바바바바바박 하는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 가지고 그 느낌은 이 미러케일 114 엔진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헤리티지 클래식에도 잘 살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헤리티지 클래식 114 라이딩을 해보는데요. 시트고가 좀 전에 바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680mm 밖에 되지 않아서 누구나 편히 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보면은 확실히 핸들바가 톨보이바처럼 아주 높게 솟은 게 아니어가지고 참 편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적당히 간격도 있어서 선회할 적에도 자신있게 편히 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마감은 뭐 할리데이비슨에서는 뭐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냥 할리데이비슨 버튼 마감은 참 좋아서 부드럽죠.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도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아래 절반이 지금 이제 검게 칠해져 있는데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걸리는 건 없죠. 그리고 이 미러케일 엔진은 확실히 카운터 밸런스가 들어가서 진동이 이전에 그 트윈캠 엔진과 비교하면은 엄청 줄었죠. 거의 뭐 절반?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마 75%인가 70%인가 줄었는데 옛 할리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점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장거리 투어를 가보면 이전의 트윈캠 엔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미러케일 114 엔진의 편함이 크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런 출력, 엔진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까도 무슨 기관포 같지 않냐라는 막 얘기를 했었는데 시종일관 여유롭게 뻗어나가는 그 느낌이 지금 이런 한적한 강변길을 달리고 있는데 강변길에서 보여주는 느낌도 전형적인 그 투어러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프트텔로 분류는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연료 탱크라든지 또 뒤에 새들백 용량이라든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플랫폼 차이긴 하죠. 얘는 이제 소프트테일 셰시 차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 이제 로드킹부터 투어링 계열은 투어링의 플랫폼이 들어가는데 나가는 그런 모습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꽤나 투어러스러워요. 앞에 이 윈드실드도 그렇고 정말 지금 달리는 동안에 이 시트가 전해주는 그런 푹신한 편안함 때문에 장거리 투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앞뒤로 모두 디스크 방식이 들어갔고 싱글 디스크로 해서 그럼에도 약간 좀 이 체격에 밀리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뭐 포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제동할 적에는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얘는 앞뒤 연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확실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해보는데 크루즈 컨트롤 눌러서 활성화해보면 여기 이제 계기판에 뜨죠. 그리고 왼쪽 버튼 내리면 바로 세트입니다. 지금 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장거리 투어할 적에 이 스로틀을 계속 감고 있지 않는 데서 오는 그 편안함은 굉장하죠. 그래서 지금도 속도 이런 차량이 많이 없는 길을 달릴 때는
정말 이 크루즈 컨트롤은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어러 계열의 모터사이클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편의사양이지 않나 싶어요. 조작하기도 쉽고 눈에 보이기도 잘 보이고, 그리고 이 크루즈 컨트롤은 브레이크 잡아야 비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클러치만 잡아도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풋패드도 보시면 장거리 이렇게 뻥 뚫린 길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오금이 저릴 때가 있잖아요.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냥 쭉 뻗어서 앞에 저 엔진가드 위에 있는 발 패드에다가 그냥 발을 자연스럽게 올리고 적당히 달리면서 발을 풀어주는 것, 다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돼서 꽤 요긴하게 쓸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위치가 최적화되어 있어서 위치가 뒤에 보이는 게,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뒤에 안 보이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쭉 뻗은 길에 물론 특화되어 있는 더 잘 어울리는 헤리티지 클래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와인딩 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와인딩 길도 한번 가볼게요. 유명산 길을 달려보려는데, 일단은 산길에서는 아무래도 항속하진 않고 그래도 기어 변속을 자주 해줘야 하는데, 이 미러케이드 114 엔진이 저속에서부터 토크가 꽤 많이 나와서 지금 이런 턱 넘을 적에도 보면은 서스펜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해요. 그래서 지금 허리나 등, 엉덩이가 뭐 아프거나 불쾌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출력 상한선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르게 풍부하고 여유로운 성능을 뿜어내는 게 아닌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바이크가 무겁다 보니까 이게 좌우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뉘었다가 세웠다가 하는 게 좀 버겁긴 해요. 그러니까 샥샥 왼쪽으로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넣었다가 이게 아주 재빠르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그냥 쭉 누웠을 적엔 잘 가는데, 다시 또 바로 왼쪽으로 넘길 때, 이럴 때는 약간 딜레이가 생긴다. 근데 딜레이라기보다는 살짝 여기서 긁혔네. 확실히 이런 뱅킹이 깊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적당히 카운터 치면서 달릴 수밖에 없긴 한데, 뭐 아니면은 그냥 헤리티지 클래식은 전반적으로 쭉 뻗은 길에서만 최적의 성능을 내는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이런 와인딩길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인상적인 부분은 엔진 회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풍부한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어 단수를 고단으로 둔다 하더라도 바이크가 툴툴툴툴 되면서 밀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이 리어 모노샥과 앞에 이 도립식 서스펜션 들어간 게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路面을 잘 누르면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동을 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기도 들어가야 되고, 담력도 약간 유격이 있어요. 제동을 할 때 살짝 여유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엔진 사운드는 와인딩 길에서도 잘 느껴지는데, 이런 바바바바박 하는 그런 소리가 청각적인 그런 감성을 많이 끌어올려줘가지고, 이것 역시 이런 미러케이드 114 엔진만의 그런 갖게 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5월달에 이 헤리티지 클래식의 프로모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200만원 할인해주고, 또 200만원 크레딧도 주고, 또 24개월 무이자 또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할리데이비슨 소프트테일 미러케이드 114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